네,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확인 설명 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보셨고요. 이제 56페이지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라고 하는 의무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29조인데 공인중개사법 29조 조문의 제목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지만 29조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그 준수의 대상과 법적 성격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공인중개사법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조문에 문장의 출발이 어떠한지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문장의 주어가 그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조문도 있고 어떤 조문은 더 범위를 좁혀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조문도 있었죠. 그런데 29조 1항은요. 29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조문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유지 의무입니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를 29조 1항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문장의 출발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고용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 누구죠? 소속공인중개사까지는 전문 자격사이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하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수행한다면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는 의무사항을 저 앞에 우리가 16조에서 봤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인장등록 의무가 그랬었죠. 인장등록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했었습니다. 오늘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같은 29조인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요.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비밀 준수 의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징 분석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29조 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29조 2항 조문입니다. 두 문장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그 등 한 글자 속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조차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들도 모두 다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 첫 번째 비밀 준수 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밀 준수 의무는 이렇게 중개보조원조차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인데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 비밀 준수는 중기업에 종사하면서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무의 준수가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점이 또 비밀 준수 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은 이 예외를 인정하면서 출발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29조 2항의 비밀 준수 의무 근거 규정을 언급했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29조 2항이 이렇게 출발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치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나 어떤 특정한 다른 법률상의 의무 이행이 비밀 준수보다도 훨씬 보호법이 큰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밀 준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비밀 준수를 요청받았는데 의뢰인이 요구한 비밀 요구사항이 탈세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항이었었고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직무상 질의하여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든가, 혹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선서한 증인으로 법정 등에 출석하여 증언, 진술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비밀은 준수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요.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 두 번째 문장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다는 거죠. 직을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는 계속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록 중기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신고하였어도 예전에 중기업을 영위할 적에 의뢰인으로부터 체득한 비밀은 계속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사표 쓰거나 해고당하거나 어쨌든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중기업에 종사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사항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밀 준수 의무 특징은 비밀 준수 의무는요.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 가하는 행정형벌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그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큼은 본법에서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그대로 피해자의 불처벌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법하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비밀을 요구했었던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아주 많은 법령 위반 사유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위반 행위는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준수 의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들도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 1항을 통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9조가 2항을 통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준수하라고 직접 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민법에서 이를 줄여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하죠.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56페이지 2번에 나오고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래서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한 측면에 근거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그런데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한다는 거죠.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중개계약은요, 민법 중 위임계약과 유사한 위임유사의 비전형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비전형계약의 반대말은 전형계약이죠. 우리가 계약을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요,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이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임치 이런 것들, 민법이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들이 있겠죠. 운송계약, 보험계약, 출판계약, 강의계약, 학원 수강계약, 이런 것들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들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현행 민법 채권편에는 중개계약이라는 계약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그러니까 중개계약도 민법이 규정하지 않아 비전형계약이지만, 민법이 전형하고 있는 계약 중에서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비스무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판례가 보기에. 그래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는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판례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은 681조에서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 처리할 의무를 민법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중개계약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이 수임인에게 인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준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의무가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윤리에 해당되는 의무들은 다분히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를 보셨고요. 이제 57페이지에 보시면 7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30조가요. 1항과 2항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사에 대한 문제로서 민법이 일단 기본법적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민법은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 관련성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고 이 법의 적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법이 보충적인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30조 1항을 통해서요. 30조 1항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은요. 역시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출발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리고는 30조 1항과 문장이 똑같이 나갑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30조 2항이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중개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아직 이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있었고 분명히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과는 관련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비록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 배상해 줄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조 1항을 보면 인하여라는 표현이 있고요. 30조 2항을 보면 함으로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장 전후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되는 관계 그 뜻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나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의 장소의 제공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을 것. 두 번째,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후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그 손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요건을 분설해 보면 30조는요. 1항도 2항도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이 아니라 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즉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 없느냐? 없기는커녕 우리가 고용인에 대해서 기초과정 정리하면서 연대하여 무과실로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등자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의 귀속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이고 법이 통일적 해석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30조보다 훨씬 전진 배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간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고의과실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업무상, 즉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 말이죠.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고의나 과실 중 어느 하나가 당사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한 자가 자기가 예견한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위로 나아간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법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축약해 말하자면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정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통칭하여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귀책사유라고 하죠. 업무상 귀책사유가 당사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조 1항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입니다. 업무상 고의가 없었다면 적어도 과실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때 당사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1항은요. 근데 30조 2항은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 고의나 과실이 있든 없든 사무소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해서 30조 2항은 1항과는 달리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른바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과 같은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묻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나 저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본법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라고 국한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어떡하냐? 그건 공인중개사법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 등에 관한 위자료의 문제는 민법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해결하라.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국한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기초과정이지만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었던 부분은 다 이것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방금 전 시간에 보셨어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민사에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완성 전까지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지금까지 확인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거래계약서 작성할 적에 함께 무엇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하면 되지만 확인 설명서는 후일 어느 쪽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니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확인설명서를 그렇게 작성하여 교부하고도 훗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발뺌할 수도 있으니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지만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으면 그냥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이었어요. 그것도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었었다고요. 필적이 남게 자필로 서명도 하고 도장으로 날인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또 입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날인을 할 적에는 아무 도장으로나 날인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해 놓고 등록된 그 인장으로 날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후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손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과 조치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문제는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 등으로 일정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을 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무자력 상태라든가 아니면 배상 책임의 부담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요. 직접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서 봤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일단 등록관청은 그자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없으면 등록을 7일 이내에 통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관청은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이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보증 설정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자가 업무보증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뭘 준다?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하게 된다 그랬었죠.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는 법이 없습니다. 업무보증 설정이 확인된 자에게만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증 제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그 누구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심지어는 법인 중에는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죠.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불리우는 법인들 뭐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의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증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은 설정해야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무보증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설정을 하는지 또 업무보증을 변경할 때는 업무보증을 재설정할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업무보증 설정의 방법과 내용들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